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이제 풍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광주의 양림동에 있는 한 고택으로 모셨습니다. 예.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거 잘하는 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세요? 예. 옛날에 광주시 예. 문화재 위원을 했어요. 예. 양림동에 최부잣집, 예. 또 고광표 씨, 예. 이장우 씨댁 또 이런 고택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비교적 현상이 좋은 집을 민속 자료로 지정하자. 그래서 직접 심사에 내가 한 아, 그러셨어요? 예. 광주 살 때는 어디 사셨어요? 광주 살 때는 나는 한 30곳은 이사 다녔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아니,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시고. 그렇죠. 그런데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광주를 많이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언론계에 조금 있으면서 그 골목길, 광주의 골목길이라는 글을 연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골목. 그럼 광주에 골목 다 하시겠네요. 아시죠? 그거죠. 지금 나는 한 70평생에 이사를 한 50번을 한 것 같아요. 이야. 예. 그 50번 중에서 지금은 이제 진도로 이사 가셔가지고 진도 문화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있는 친구 그 악동들이 내 친구들이 예. 나를 53호라 합니다. 53호. 진돗개가 천년기념물 53호. 53호. 그러니까 나더러 진돗개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아, 진도가 고향이세요? 예. 그래서 53호 그러지요. 아, 그 재밌네요. 전남에 관계된 책만 예. 제가 한 40권 썼습니다. 아니, 책을 40권이나 쓰신 분이 좀 긴장되시나 보죠?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방송은 좀 떨립니까? 오늘 무더운 34도라고 합니까? 저는 별로 안 흘리지 않습니까? 덥긴 하지만. 훈련이 됐으면 우리 왕 선생은 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예. 그것이 면역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명함을 주셨는데 네. 우선 그 성함도 김정호의 그 가운데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네. 근데 성함에 들어가 있는 우물정자는 사실 이름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까지 5대 독자예요. 근데 이제 내 앞에 형이 하나 예. 4살 죽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우물자 정자를 하면은 자기는 고대들에도 장수할 수 있을 테니까. 남에게 자꾸 퍼주면 내 수명은 오래 간다.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에서 우물증. 근데 퍼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호가 또 학고요. 학자의 이 고자가 언덕고자. 고자. 언덕 위에 학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나 싫어했어요. 그런데다가 이거 부르기 좋아야 하는데 학고짝이 뭐냐게야. 일본말로 하면 학고방. 그래서 생각이 나고. 예. 와서 뒤져봤어 책을. 그랬더니 이 학명, 국어, 문, 천성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씀은 좀.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린가니? 예. 언덕 위에 학이 소리를 치면은 저 구천에까지도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런 뜻이더라. 그런데 이제 그걸 해석을 착실히 읽다 보니까 군자는 시골에 묻혀서 은인자 중 숨어 살아도 천하가 그 이름을 안다. 그런 뜻이더라. 명절이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아예 일요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제도가 종교적으로 생겼지만은 우리는 그런 종교가 없거든.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휴가를 주자. 농사 힘드니까. 그렇지. 그러려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명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있습니다. 정월 보름 대보름 있죠. 예. 2월 1일 하구달이라고 해서 그날도 놉니다. 예. 또 3월 3진 날 놀지요. 예. 4월 초파일 날 놀지요. 5월 단오 놀죠. 6월 유두 놀죠. 예. 매월 있어요. 매월. 그것은 대개 그런 때는 명절을 준비하는 기간 또 쉬는 기간. 그래서 보통 한 3일씩은 쉬거든. 그 명절이란 것이 예를 들면 임금이 뭐든 며칠을 명절로 해라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일종의 환경에 적응해 가는 지혜. 예. 지혜로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명절 하면 제일 큰 명절이 이제 설하고 추석. 옛날에도 그랬나요? 옛날에는 그 네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명절. 4대 명절. 4대 명절. 정월 초하루, 설, 대보름, 그리고 추석, 네. 그리고 동지. 근데 우리 명절 하면 흔히 우리가 4대 명절 하면 단오, 한식, 설, 추석.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단오는 원래 밭작물지대 명절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지금도 단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남에서도 영암 덕진이라는 동네하고 그 영광하고 두 군데가 단오절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특이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의 특성.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유입된 명절이고 명절로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명절은 제사하는 것하고 또 놀이하고 또 시절 음식이라는 것이 3대 요소가 겹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식은 성묘만 하지 원래 찬밥 먹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한식 아니에요? 찬밥은 먹지만은 놀이가 없어요. 거기는 찬밥이나 먹고 놀이가 없어.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기에는 맞다.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주말 이용해서 이제 추석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못 살 때는 사실은 추석이야말로 가장 큰 좋은 명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 곡식이 나오고 모든 과일이 다 추석에 나와요. 지금이야 쌀이 남아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은 60년 전까지도 보통 사람은 쌀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도 같은 데서는 시집을 가는데 한 말 쌀을 못 먹고 시집 가는 섬들이 많았어요. 시집 갈 때까지 한 말 쌀 못 먹어보고. 그렇게 섬은 특히 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추석이야말로 명절다운 명절이죠. 중국에서는 중추절. 우리도 중추절이라는 말 쓰긴 써요. 그렇지, 쓰요. 그런데 우리 원래는 한가위가 맞습니다. 한가위. 일본에서는 오봉이라 해갖고 말이야. 오봉? 중국에 이랑 해서 똑같이 추석 명절 음식이 있습니다. 달같이 둥그렇게 그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반달인단 말이야. 반달. 왜 반달이 됐을까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만원은 미래가 없어. 그냥 그때만을 즐긴단 말이야. 근데 이 반달은 계속 성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희망적인 미래 지향적인 떡입니다. 그렇군요. 명절 하면 우리가 세시풍속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잖아요. 추석의 세시풍속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되면은 이쪽에서는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은 진도 같은 데서는 동네마다 처녀들하고 총각들하고 어울려서 춤을 춥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아니 요즘 동네마다 춤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경상도 분들은 이래서 큰 사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동네마다 어떻게 처녀총각이 춤추는? 강강술래를 한다고 말이야. 강강술래를. 미안합니다. 그 깊은 뜻을. 춤춘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강강술래를 어떤 분들은 여자들만 원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자들끼리 놀아서 재미있답니까? 남자하고 같이 놀아야 재미있지.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을 손을 만져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도니까. 그렇지. 처녀 총각이 같이 이렇게. 그렇지.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가장 가슴이 떨리는 명절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경상도 사람이 그 멋을 몰라. 강강술래 저는 못 봤어요. 경상도는 왜 그 뭐 지불놀이 같은 거. 그거 얼마나 달집 태우기 이런 거. 그 개인주의적 이게 단체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강강술래라는 것은 노래, 춤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상도 쪽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는 강화소리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 인접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인접 지역이 인접 거긴 지역이지. 조금 달라요 또? 아, 말씨도 다르고 풍속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전라도 노래하면 일단 강강술래가 대표. 강화소 대표죠. 그리고 경상도는 씨름이야, 사실은 씨름. 그렇죠, 씨름. 그렇지. 그래가지고 소 타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요즘 그거 없어졌잖아요. 아, 그것이 동네마다 면대항이 다 있었거든. 그런 때는 또 씨름도요. 예. 호남 씨름하고 경상도 씨름이 달라요. 지금은 경상도 씨름만 해. 아, 호남 씨름이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허리를 예. 오른손으로 잡냐, 왼손으로 잡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프로 3 씨름은 오른손으로 삿발을 잡아요. 여기를 허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힘이 있어야 하는 놀인데 원래 호남 씨름은 왼손잡이에요. 왼쪽으로 이 허리를 잡아. 그리고 오른손으로 삿발을 밑으로 잡고 그럼 놓고 그럼 손으로 장난을 해. 손으로 탁 치기를 하고 훨씬 더 기회가 넘칩니다. 아, 그 지금 주로 하는 건 이제 경상도 씨름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광복 후에 전국 씨름 대회도 왼 씨름, 오른 씨름 두 씨름이 있었습니다. 전국대. 그 어느 날 그냥 경상도 씨름만 씨름이고. 그러시면 기분 나쁘신 거예요? 아, 기분 나쁘지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 저도 몰랐어요. 김홍도 그림을 보시면은. 예. 아, 그 씨름하는. 그렇지. 예. 그 사람이 호남 씨름을 합니다. 거기를 보면 왼손으로 허리를 잡았어. 씨름 얘기 넘어가고 또 뭐 있습니까?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원래는 볏짚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용을 상징하는 줄을 당기고 거기서 그 용줄을 이 전라도의 그 고창이나 이쪽에서는 이 선돌에다가 이렇게 감아놔요. 그걸 감아놓으면 이제 썩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찰을 해서 사가기도 하는데 줄다리기 하고 난 그 줄을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눠요. 전부 그 동네에서 전부 나눠 가지고 그놈을 논에다 뿌리면 풍년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신이에요. 물을 이 농사 짓는 데는 벼농사 필수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세시 풍속들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차이가 있다면 시대에 따라서도 또 자꾸 늘 변화해 오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기체처럼 생명이 있어서 진화하는 법입니다. 민속도 진화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추석 명절 시골에 가면은 먼 놀이를 많이 하면은 축구대, 동네 축구대가 유행이야. 그게 이제 하나의 세시풍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시풍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도에서 지금 현재 진도는 외기로 한 수가 3분의 2예요. 그러네요. 명절이면 거의 뭐 오는데 이 사람들을 향수를 느끼게 하고 고향을 사랑하게 만들자 그러고 내가 한번 강화술래를 붙여봤더니 어찌 어색해 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뭘 가장 어색해 합니까? 뛰는 것부터. 이게 이제 리듬 있게 뛰어야 그렇지. 막 뛰는 게 아니니까. 턱 뛰게 그러면 남들이 웃었다니까 안 하려고 해. 그것도 생활화가 돼야. 그렇죠. 요즘은 이제 명절에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고스톱을 아무래도 많이. 딱 경상도 풍습이구만. 그 전라도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쓰리고 해보신 적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수가 적을 때는 그것이라도 하자 그럽니다. 수가 많을 때는 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해야죠. 수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윷놀이? 윷놀이도 이게 찔림을 하거든. 이렇게 두 선수가 4명이 붙여놓고 각자 거기다
1,000원, 2,000원씩 예. 태놓고 이겨라 이겨라고 막 예. 한 거의 단체 놀이죠. 아, 근데 지금 제가 고스톱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예. 이게 지금 세시풍속도에 조상들이 해오시던 게 지금 다 전승이 없어지네. 된 거 아니에요. 예. 없어지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한 1, 200년 뒤에는 고스톱도 하나의 이 조상이 전해준 놀이다. 그러니까 라고 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개인주의화가 되는데 따른 놀이와 명절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어떻게 건전하게 더 미래지향적인 진화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 나 그거 꼭 개탄하지는 않지만 너무 개인놀이. 예. 그 모든 놀이까지도 개인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 중에 동네 개가 자꾸 짖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기 주택가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운치가 있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께는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놈이 내가 진돗개랑 함께 지금 저하고 같은 줄 알고 몇 호시라고 그랬죠 별명이? 진돗개가 몇 호라 했습니까? 53호. 53호. 왜냐면 똥개란 말이에요. 저 똥개가 이 진돗개 무슨 줄 모르고 저는 이제. 그러게요. 진돗분이 와 계시는데 진짜. 예. 그럼 오늘 요즘 뭐 발렌타인데이라거나 뭐 화이트데이 이게 젊은이들은 상당히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나중에 서양을 본받는 것이 개화하고 문명된 것으로 여겨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옛날 것 그곳에서 지금의 문화가 나왔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텐다. 근데 문제는 우리 것이 중요한데 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것이 중요한 것이요라고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화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획일화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개성 있는 것이 곽강받는 시대가 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미국 것이나 구라파 것을 흉내내는 것은 영원히 2등밖에 못 한다. 예. 2등 하지 말고 1등 하려면 우리 것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보다는 7월 7석 같은 날 찹쌀떡을 서로 나눈다거나 예. 이런 것도 이렇게 권하는 얘기들 참 설득력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 실행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잖아요. 개노증자 만나는 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우리 예. 왕선자 저희 같은 방송하는 사람이 앞장서라고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 나는 수없이 글을 써도 요새는 글을 안 읽으니까 효과가 없어. 세시풍수에 대해서 꼭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참 없어진 것 중에 아까운 거. 예, 우리 집단놀이가 예. 거의 없어졌어요. 예. 집단놀이가 서양에서요. 우리 강강술래의 형식이요. 캉캉춤이라고 남태평양에서 캉캉캉캉하고 막 뛰는 춤이죠. 캉캉춤 있죠. 예. 포크 댄스도 예. 원무입니다. 원무예요. 그 애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손 잡고 말이요. 손으로 살살 이렇게 간지를 미기고 그런 대목은 없어. 우리는 간지를 먹여요? 강강술래 할 때. 아직 그 얘기 왜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강강술래가 그러니까 동네 처녀총각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도는데 이렇게 슬쩍 암호를 주지.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진작 안 하셨어요. 그런 좋은 놀이들을 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성희롱 아닌가? 성희롱, 에이, 그 성희롱. 아니 요즘은 그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여염집 교수 손가락을 이러면 그러면 성희롱 모르는 사람을 그러면 성희롱이 되지요. 평소에는 말은 못하고 오늘 저녁에 좀 은밀하게 좀 만나자 하는 신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광광술래 달도네 광광술래 우리나 마을에 달도네 광광술래 오늘 저녁에 여기 요즘 이제 추석 설 이럴 때 이제 귀성 전쟁 자녀들이 이번 추석 때도 옵니까? 저는 그 미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명절에는 예. 오도록 합니다. 12시간 걸려서 옵니다. 진도까지. 예. 서울에서 오면은. 안쓰럽지 않습니까? 안쓰럽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편하려면 못 알아 죽어불지 그래서 하냐 말이야. 꼭 와요 그런 명절 때? 절대로 나는
안 오면 난리를 내.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역귀성도 많이 하는데 역귀성하실 생각은 전혀 아, 없어요. 조상 성묘를 하러 오는 네. 것이지 조상에 감사하러 오는 것이지 저 아들 꼭 보러 아버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성명 말씀 진짜 하시지 그럼. 성묘를 하러 오는 것이 저는 원장님 보러 오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네. 반드시 성묘에서 조상께 인사를 드려야 인사를 된다. 그러니까 그 겸에 나도 좀 보고. 그럼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 성묘 관련해서 네. 성묘란 것이 원래 이제 추석 때 같이 가서 하잖아요. 오늘. 이게 또 이제 뭐 귀찮은 면도 있고 또 잘 못 가니까 벌초를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추석 연휴, 네. 설 연휴를 이용해서 전 가족이 같이 해외 나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외국 가가지고 거기서 차례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베트남 가서 지내고 뭐. 그러니까 그것은 예. 본질을 전혀 모르는. 베트남 가서 차례를 지내면 예. 제 조상이 그래 오실까요? 베트남까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 사실은. 뭔가 온다는 믿음 하에 차례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소득순도 높고 또 조금 더 잘 살 문명됐다고 하는 일본도요. 예. 왜 조상묘로 오냐면은 조상의 혼령이 그날은 거리 오시니까 만나러 가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나러 간다. 그런 신념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 저 귀신은 떠돌아다니니까 우주선 타고도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그런 사고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아무튼 아니다. 오늘날은 추석 때가 되면 일단 선물 뭐 이런 게 좀 떠오르잖아요. 이 추석 명절에 떡을 못하는 송편을 못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께서는 한 대 아니면 두 대씩을 쫙 나눠준다. 부잣집이었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고 우리는 쌀을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예. 아무튼 나눔의 어떤 그렇지요. 미를 말씀하시는 그렇게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직장에 청소부나 엘리베이터거리나 교환수나 운전수나 명절이면 꼭 선물을 했습니다. 그 대신 사장이나 뭐 국장이라는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선물인데 군수한테는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절대로. 부군수한테는 보냅니까? 안 보내. 나는 군청의 과장한테도 안 보내고 계장한테는 보냅니다. 부려먹으니까 예. 미안하거든. 요즘 뭘 하세요? 선물하죠? 지금 진도에서 금년에는 무엇이 귀하고 좋겠냐 그러면 멸치가 조금 맛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멸치 사서 보내고. 근데 제 집사람은 멸치 선물 받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멸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게 보통 10,000원, 20,000원 하잖아요. 그럼 멸치가 몇 개만 들어오고 나면 또 멸치야 막. 그러니까 봐서 저 집은 뭔 선물이 많이 들어갈 집이다 한 그런 집은 안 보내는 것이요. 선물이 안 들어갈 집에다 선물을 보내야 선물이지. 그걸 선물이 많이 들어가는 집에다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뇌물이야. 저한테 누가 뇌물을 주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멸치가 겹치면 예. 그러세요. 그 멸치를 불우유 떡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는 귀찮아요. 올수록 좋지. 다다 익으니라. 원래는 전공을 민속학 쪽으로 하셨습니까? 어찌 민속학 쪽으로 그렇게 해박하십니까? 원래 전공은 뭘 하셨어요? 원래 법대 나왔죠. 법대 나오셨어요? 법대 나와서 검사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시험 보긴 봤습니까? 몇 번? 아니. 자신이 없었습니까? 고등고시는? 시험이 안 될 것을 치는 것은 바보야.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쳤죠. 그럼 이제 법대 나오셔가지고 쭉 신문 기자. 그렇죠. 신문이라. 고향에 돌아갈 때 어떤 그 후배가 나더러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고 살으셨으니까 노후를 즐겁게 지내시려거든. 도둑놈을 만나더라도 요새 자네 잘하대. 그래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를. 그런 얘기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진짜 농사꾼은 이렇게 밭이나 논을 지나갈 때 자풀이 있으면 엎드려서 뽑는 것이 농부이다. 나는 언론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잡초 같은 놈들을 보면은 뽑으려고 드는 것이 내 본성이야. 농민의 심성이라 진짜 농사꾼이나 나나 같다. 예. 그냥 나를 나무라지 마라.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결례한 건 없죠? 근데 기자 하시면서 어떻게 민속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예, 이제 중앙지에 발을 좀 들여놨습니다. 예. 그분이 이 지방대학교 나와가지고 네가 중앙에서 크기가 어렵다. 그분이 누구예요? 개화백경을 쓰신 저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구조. 뭐도 그 쓰신 그분이 촌놈답게 그 용꼬리 하는 것보다도 닭대가리를 차라리 해라. 그 일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언론계에 다시 진출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 편집국장이 이제 신문사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막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신문기자 하면서 전공을 하나 만들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공이 뭐예요? 그때 만드신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한 것이 섬이에요. 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자. 그렇지. 전남에 특히 섬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섬이 푸대접을 받지만은 어느 때인가 섬이 보물처럼 쓰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어느 때예요? 그것이 70년, 69년에 내가 섬 취재를 하셨고 지금은 섬이 빛을 많이 봤죠. 앞으로 더 빛을 봅니다. 왜냐하니 우리는 국토가 좁아요. 국토가 좁은데 국토개발연구원 사람들까지도 바다를 국토로 생각 안 해. 앞으로는 토니까 그건 바다는 토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물이 고인 땅이에요. 바다가. 따지고 보면 그렇죠. 밑에는 땅이지. 예, 맞습니다. 물 고인 땅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 물 고인 땅이 우리 지금 한반도 면적이 7배입니다. 7배. 그렇게 그렇습니까? 과학형의 국토를 가지고도 그 국토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섬을 지금 연구하면은 푸세 쓰임새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전국 섬 다 다니셨겠네요. 저는 전남섬만. 전남섬. 전남섬만 해도 싹 다 가보셨어요. 그렇죠.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부산서 여수까지 섬은 거의 다 두고. 태안반도 앞이나 군산, 선유도 일대는 다 봤어요. 이 책은 그럼 그때 섬 취재해서 쓰신 거예요? 섬사람? 그때 이걸 2개월 동안 섬을 도는데 150척의 배를 타고 돌았습니다. 150척. 150척을 동원해서. 섬에 내려서 그때만 해도 저 섬에 좀 가고 싶은데 좀 이장 보고 좀 나룻배질 좀 해주시오. 그럼 데려다 줬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때는 다 인심이 후해서 섬에 찾아온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면 그렇게 섬 다니시면서 섬에 뭘 취재하신 거예요? 섬의 모든 것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역사라든가 민속이라든가 뭐 전설에 다루지 않은 것이 없지요. 섬으로도 뭐 특종상 같은 거 받아봤어요? 이게 한국 신문상을 받은 거니까 한국 신문상. 이 책으로? 이 연재로. 그러니까 연재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연재 모은 거예요. 큰 상 받으신 거예요? 한국 신문상. 섬 취재하면서 장보고라는 인물을 재조명하시면 큰 성과가 아닌가. 오늘 그 얘기는 조금 저희가 조금만 그 섬에서 태어난 죄로 굉장히 많이 괄시를 받았어요. 누가 괄시합니까? 실제로 많이 괄시를 받았어.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섬놈들이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두 섬 사람이라 해갖고 김대중과 김영삼을 지필하다가 내가 중지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러네요. 해양 지향성을 가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국력이 부흥했고 내륙 지향성으로 정책이 변했을 때는 국력이 쇠약해졌어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뛰었던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주신 것이 이제 장보고라는 기분이 나서. 그 완도 섬놈이라. 나도 섬 사람으로서. 그래서 발굴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적이 오는 것을 막는 데 성웅 노선을 했지만은 밖으로 나가는 데는 성웅이 아니다. 그 분야의 성웅은 장보고인데 해상왕이다. 해상왕이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재조명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섬 사람을 쓰면서 예. 완도 갔더니 그 장도에 장보고 유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장보고를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거기서 예. 거기서 장보고를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그 기존의 기록을 완전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 작업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 글을 쓰고 예. 내가 이 신문사 이 편집국장에 한번 됐어요. 그래서 예. 창간호부터 그걸 다뤄야겠다. 그래서 예. 그 전에 여기 대담 한번 나온 김성훈 장관을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어요. 예. 파견을 했죠. 김성훈 장관님은 진짜 그 농민밖에 모르고 네. 그 순하신 분을 왜 그분을 물고 늘어주신 거예요? 그 양반이 예. 그 세계 식량기구 요원으로 예. 그 유엔 비자를 가지고 예. 중국을 마음대로 예. 출입을 하는데 장보고 연구하려면 중국 현지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동원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자기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장보고를 죽인 것이 누구냐 하면은 자네가 광산 김씨 아닌가. 광산 김씨들이 장보고를 죽였네. 그러니 이 자네가 그 빚을 안 갚으면 영원히 자네들은 빚쟁이가 돼야. 그러니까 빚을 갚소. 예. 그렇게 설득했더니 형님 말 들으니까 가슴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착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김성훈 장관님하고도 협력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김성훈 장관님 지난번에 선후배 같이 관계니까. 선후배 관계. 열성이 있어. 예. 나중에 장보고 교주라고 우리가 불렀어. 아주 그냥 미쳐. 장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같이 완도 군민, 명예 군민이에요. 김성훈 장관하고. 나는 이제 완도 사람입니다. 또. 근데 그 장보고를 역적으로 평가했던 학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반발이 굉장히 있어서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외면하고 예.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 재단이 생겨서 예. 해수구에서 한 15억씩 1년에 주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돈이 이제 연구자들한테 돈을 푹푹 주니까 이제는 서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아른치 안 하죠. 장보고가 이제 그렇게 재조명이 되고 나서는 정말 국민적 영웅이 되죠. 예, 그래서 드라마에도 나오고 참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재단에 처음에 운영위원으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국민적인 각광을 받을까? 그래 왕건이니 뭐 이런 역사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역사 드라마로 각광을 받는 것이 국민적 영웅을 빨리 서웅 이순신이나 그런 것처럼 해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분야에 좀 전문가를 하나 영입을 하자. 그래서 최인호 씨한테 지필을 의뢰한 거예요? 그렇지. 지필을 우리가 의뢰를 했죠. 얼마를 줄 테니까 네가 좀 써주라. 그러면 자기가 모른다고 해야. 그럼 우리가 자료는 다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전남 이 현장은 내가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책으로 결실을 맺게 되고 드라마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후백제도 그 승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진실을 한번 주자.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현장을 직접 내가 발로 참 뛰었습니다. 뭐 나와요? 경상도 문경이나 이런 데서 진원성이라고 하지 견원성이라고 안 합니다. 자전에 보면은 사람을 잃을 때는 진이라 하고 지렁이 그럴 때는 견 그래. 짐승견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이다 그야. 아니 그거 잘못됐다 그야. 그것은 이미 내가 한 얘기가 김상기 박사가 이미 주장한 거예요. 이거 진원이래야 맞지 견원이 안 맞다. 어째서 교과서의 견원으로
여기 바뀌었냐고 말이야. 근데 그 후백제에 대한 그 재조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회에 반향이 되진 않았잖아요. 안 됐죠. 반향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내가 이제 향토사학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요. 기록이 부족이에요. 예. 어딘가 조금이라도 다른 기록 그런 것이 남겨져 있으면 아주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계가 외면해도 언젠가는 다시 조명할 것이다. 그걸 이제 하고는 내가 한국의 기화성씨를 내가 뒀습니다. 기화성씨는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민족 다문화가죠. 예. 다문화가죠. 우리 김씨는 틱이에요. 김씨는 왜 틱이냐? 왕틱이야. 김수로 왕이 인도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난 틱이들이 자기들은 순수한 것처럼 말한단 말이야. 그래 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틱이죠, 그 틱이. 아니 좀 노골적으로 지금 우리 저 다문화 가정 애기들 보고 말이요, 저 틱이 새끼 같다 그럽니다. 자기가 틱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저도 틱입니까? 틱이죠, 틱이다. 왕틱이지.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건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근대화 과정에 생긴 것이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혀 없어. 예. 프랑스나 독일의 유럽의 민족 개념을 번역하다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식 민족 개념은 문화적 동일성을 민족이라고 하고 예. 독일식 민족 개념은 혈족 중심이다. 그렇게 여기니까 유태인을 죽이는 거야. 예. 우리도 조선 민족은 민족이지만은 같은 피를 가진 혈족은 아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 섬에 대한 취재도 그렇고 뭐 민속도 그렇고 전부 역사하고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셨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역사 분야나 민속 분야를 신문 기자 처지에 아는 척하고 하는 예. 것에 아주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다고 이제 다시 역사학과를 갈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치 78년도에 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대학이라고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 일기생으로 광주에서 계속 올라가. 서울을 강의를 받으려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 4시간 강의를 해. 1시까지 거기 도착하려면은 6시 아침 6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갖고는 6시 막차예요. 또 오는 차가. 예. 거기서 택시 타고 터미널을 와야 막차를 타. 아이고 참 힘드셨겠네. 예, 그래갖고 여기는 12시경에 도착합니다. 1년 동안 50강좌인데 50강좌 예. 4일 받고는 다 다녔어요. 그때 다니면서 올라가면서 책 읽고 또 내려오면서 책 읽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바로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것을 심의사 안에 만들었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 아, 그건 완전 원장님 딱 예, 전공이네요? 예, 그것을 내가 만들었던. 아, 그러셨어요? 그것을 뭐 직원이 뭘 마음대로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줬어요? 그걸 한번 해보라. 내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그럼 기자 그만하고? 아니 신문 기자로서 이제 그 부설 기관을 만들었지. 부설 기관을. 그 한직 아닙니까? 한직이지만은 내가 공부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편집국장 안 될 것 같으니까 소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점도 있겠죠. 만족하셨어요, 그 소장? 이 전일 도서관장을 또 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역사 분야 책을 몽창 사들인 거야. 그 도서관에다가. 그렇지. 그래서 그놈 가지고 예. 반달 출근해서 소장이 하는 일이 책 보는 일이야. 책 보는 일, 메모하는 것이요. 메모. 그때 제대로 연구 좀 하셨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그런 때는 아시아 문화재단이라고 미국에 예.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500만 원을 타다가 신문사에서 돈 안 주니까 돈에 그 아마추어 자칭 상토 사학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각 예. 군마다 한 10명씩.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꾸준히 시켰죠. 꾸준히. 각 지방마다 향토사를 제대로 그렇죠. 아는 분을 좀 심어둘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토문화연구회라는 예. 조직이 전라남도에 각지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모티가 돼서 전국 향토문화연구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어요. 또. 광주 전남 지역에 원장님 같이 그 향토 사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80년대 이거 이끌면서 내가 서울에 가서 저 대학교 교수 세미나 하는데 요새 아마추어 향토 사학자가 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인 체계도 없이 예. 동네에서 들은 얘기 갖고 와을 가면서 학자들을 질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일어나서 학자는 이 문헌을 지식을 베껴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장사꾼이고 우리는 장사를 안 한다 얘야. 향토사학과는. 그러면 프로야구 하는 군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로 직업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돈벌이 안 하는 아마추어 야구도 있다. 그걸 인정해야지. 누구만 국사하고 향토사하냐. 우리도 한다 얘야. 우리는 그것으로 밥 빌어 먹질 않는다. 너희같이. 그랬더니 말을 못하지 뭐라고요. 그리고 네가 전공이냐. 우리는 지역에서 진짜 우리가 체험한 것을 알고 있고 너희는 책만 보고 아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틀린 것이 많아. 너희들이 틀렸지 우리가 틀린 것이 없다 얘야. 응? 그리고 우리들한테 얘기 듣고 나서 내가 발견 그래갖고 글 쓰더라. 염치가 좋게. 그 전부터 있던 것을 왜 누구가 발견이냐. 세미나 하다가 조용히 그냥 세미나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원장님 거기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아까 얘기를 하니까 풀을 보고 지나가지 못한다니까 농민들은 진짜 농민은 풀을 보면 뽑아요.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세요? 그래? 그것을 참으면 암이 돼야. 암이. 그래서 74세신데 이렇게 건강. 근데 원장님 왜 그렇게 지역의 문화, 역사 이런 것에 집착하냐? 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국사. 예. 국가사요. 국사라는 것은 나라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사가 뭐냐? 군왕사예요. 군왕사. 왕 중심에. 왕 중심. 예. 또 정치 세력사예요. 정치 중심 예. 기록이요. 거기에는 민중이 빠져 있어요. 민중이. 예. 왕조가 누가 노 대통령이 되건 김대중 씨가 되건 민중은 민중대로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전제 국가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민주국가 시대, 예. 백성 시대에 산다 해야. 예. 백성들의 삶을 규명해야 진짜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기가 살림하는데 자기 살림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살림을 하지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살림하냐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토대는 지방자치의 토대는 지역 지방사 향토사를 정통하게 모든 주민이 알아야 스스로 자치력이 생깁니다. 그런 신념 가지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 요즘 초등학생 역사책에 보면은 그 향토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죠. 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동네 이야기부터 공부합니다. 동네. 그리고 면 이야기, 고을 이야기부터 공부를 시키고 중학교 가면은 국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면 세계사를 가르쳐. 우리나라는 국민학생 때 세계사로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계 지향적이 된 것은 좋은데 자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보고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외우라고 하면 쫙 외우는데 지금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이름 대라 그러면 못 외워요. 거꾸로 됐다고 교육이. 몰라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향토 교육. 그래서 우리가 향토 교육을 한다. 지금 진도 문화원장으로 계시는데 원래 문화원장이 월급 없죠? 네.
월급 없는데 왜 하세요?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매일 조금씩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그것이 신념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지식을 남한테 전파하는 것도 공헌이고 예. 그러면 늦지 않는다. 노인이 아닌 된다. 노인이 아닌데야. 임기가 있습니까, 문화원장? 4년씩이에요. 임기가 언제 끝나세요? 내년이요. 내년에 끝나세요? 네. 75세에 이제 문화원장 그만두시면 그 뒤에 또 뭘 지금 뭐 노인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계속 일을 찾아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제가 책이 그 한 10,000권 있어요. 예. 그걸 기증해서 도서관을 만듭니다. 또 계속해서 향토 자료를 거기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대로 복사에다 거기다 모아. 예. 그래서 누군가 후배들이 필요로 하면 볼 수 있도록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늙어가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늙어갈수록 일이 더 많아져서 걱정이야. 근데 좀 별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시니까. 그런 말도 들으시죠? 특히 사모님한테도 좀 쉬시지 뭐. 그렇게. 아까 쉬려면 내가 산에 가서 쉬면 1000년 만년 쉬는데 예. 산에 가서 쉬면 1000년 만년 쉬는데 예. 알았어요. 예. 늘 오는 추석이지만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집안 역사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동네 역사, 내가 사는 도시 역사 같은 거 서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원장님과의 만남 무척 의미 있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